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어머니 계좌 10월 4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배당 주식 일주일 동안 등락을 살펴보면 TQQQ 5.28% 상승, GPIQ 1.43% 상승, GPIX 1.1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평가금 559만원 상승해서 총 평가액은 1억 5,479만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주식만 수익률 40.73%이고요. 수익금 4,479만원, 배당금 1,960만원 포함하면 수익률 58.54%, 총 누적 수익 6,439만원입니다. 다음 주에는 외가 쪽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어머니 모시고 함께 다녀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현금을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골드만삭스의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고배당 ETF 두 가지, GPIX와 GPIQ를 아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당연하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해서 매달 월급을 가져다 준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작년 10월 24일에 시장에 갓 데뷔한 신인이죠. 바로 GPX와 GPQ. 이 두 ETF가 도대체 어떤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높은 월배당을 약속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ETF들의 심장부, 그러니까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높은 배당금의 비밀, 그 핵심 동력은 바로 커버드콜이라고 불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프리미엄 인컴 전략이 마법의 열쇠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가진 주식의 미래에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고요. 그 대가로 프리미엄이라는 현금을 지금 당장 받는 거예요. 일종의 부수입을 만드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내가 가진 주식의 대박 잠재력을 다른 사람에게 잠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서 이걸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미래에 터질지도 모르는 엄청난 대박의 기회를 조금 양보하는 대신에 지금 당장 내 손에 확실하게 줄 수 있는 현금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커버드콜 전략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맞대결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링 위로 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두 선수, GPIX와 GPIQ를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 GPIX입니다. 이 친구는 미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요. 무려 500개가 넘는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는 아주 든든하고 안정적인 스타일의 올라운더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선수 GPIQ입니다. 이 선수는 약 100개의 기술주 중심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갑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화끈한 성장 잠재력에 집중하는 뭐랄까 기술주 전문 스페셜리스트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두 ETF의 운용보수가 0.29%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꽤 경쟁력 있는 수수료거든요. 그만큼 골드만삭스가 이 두 상품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실제 성적표를 한번 까봐야죠. 과연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두 ETF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GPIX의 포트폴리오부터 보시죠.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약 33%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500여 개 기업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 리스크가 정말 잘 분산되어 있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GPIQ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건 완전히 다르죠? 단 10개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절반,
그러니까 51.7%를 차지합니다. 이게 바로 두 ETF의 DNA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집중 투자의 결과는 배당률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GPIQ의 배당 수익률이 무려 10%가 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일수록 옵션의 프리미엄, 즉 월세가 더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은 리스크를 지는 만큼 더 높은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배당금을 포함한 총 수익률을 봐도 GPIQ가 더 높네요. 이건 지난 1년 동안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바뀌면 이 수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 표 하나로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분산 투자의 GPX, 그리고 고수익을 노리는 집중 투자의 GPQ.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숫자가 가장 먼저 들어오세요? 결국 이 싸움은 안정과 공격 사이의 선택이야 하는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넘어서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과연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목표에 더 잘 맞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미국 시장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면서 은퇴 후에 받을 연금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GPIX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감수할 수 있어. 대신 월급 봉투를 최대한 두툼하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면 GPIQ의 공격적인 매력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잠시만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면 안 되겠죠? 투자의 세계에서 달콤한 장미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가시가 함께 있는 법이니까요. 이 전략이 가진 리스크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강세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된다는 점. 아까 말했듯이 대박의 일부를 포기한 대가죠. 둘째, GPIQ의 경우엔 기술주에 집중 투자한 만큼 시장이 흔들릴 때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인데요. 배당금의 일부가 이익이 아니라 내 원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일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자료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의 더 높고 꾸준한 월급을 위해서 미래의 상승 잠재력 일부를 기꺼이 포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투자 철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맞는 현명한 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